안녕하십니까. 토크IT 제휴만큼 GPD 고성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사물 인터넷 플랫폼 싱웍스는 도대체 어떻게 구현되어 있고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또 기술 요소들 이런 것들을 PTC콜의 원세진 부장님 게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궁금한 여기 시청자분도 굉장히 궁금하겠지만 사실 요새 우리가 IoT, IoT 말 많이 들었지만 도대체 이것이 실제 우리 회사에서 이것을 실제로 우리 프로젝트에 이거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한 사람 많을 거거든요. 네네. 그런 것에 대해 오늘 아주 명쾌한 답변을 주시는 겁니까? 드려야죠. 끝이 좀 되게 희미하다. 네, 확실하게 주실 거죠? 그럼요. 네. 자, 먼저 오늘 사물 인터넷 정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도대체 사물 인터넷이란 게 어떤 건지 좀 느낌이 오도록 실제 어떤 사례들 또 PTC가 또 사물 인터넷 하게 된 또 계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사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네네. 독일에 네. 스트리트 스쿠터라는 전기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오. 예, 이 회사가 이제 독일의 아헨공대라는 곳에 이제 한 교수님이 네. 설립한 신생 스타트업 회사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회사 설립에서 제품 개발, 생산 서비스까지 이제 복잡한 업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독일에서는 저게 지금 쓰이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실제? 난 전기자동차는 테슬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DHL이 독일의 우체국도 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굉장히 네. 성공적으로 전기 자동차를 납품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스트리트 스쿠터가 제품을 개발할 때 네. CAD나 PLM 같은 이제 제품 개발에 필요한 솔루션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그렇죠. 하나 더 네. 필요한 솔루션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 그게 뭐냐면요. 보시다시피 이제 자동차에 여러 가지 센서들이 달려 있는데 이 센서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차량 운영 관리 애플리케이션이 꼭 필요했었다고 해요. 네네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개발을 해서 음. 자동차 운영 현황이라든지 음. 센서 데이터를 모아서 실시간 대시보드 또는 이제 히스토리 분석이나 알람, 제어 네. 이런 쪽에 사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것이 그래서 계속해서 자동차를 개발하는 데 계속 인풋이 들어갔겠네요. 그렇죠. 보시면 이제 제품 개발을 할 때 실제로 많은 요구 사항들을 이제 실제 스펙으로 그렇죠. 개발을 할 텐데 그것들이 실제로 퍼포먼스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해서 그냥 계속해서 주행하는 자동차에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으면 다시 제품 개발에 반영하고 또는 이제 서비스 쪽에서 원격 서비스를 한다든지 네. 소프트웨어 관리를 원격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요새 이제 사물 인터넷에서 네. 가치가 실현되는 경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이 스트리트 스쿠터가 그 관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띵웍스라는 IoT 플랫폼을 사용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개발 기간이 얼마 걸렸냐면 2주 걸렸어요. 2주. 와.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이제 고객 요구 사항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업그레이드하거나 유지 보수 같은 것이 굉장히 편했다고 하고요. 거의 뭐 실시간으로. 그렇죠. 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예 사물 인터넷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을 빨리 개발할 수 있고 네. 또 업그레이드 유지 보수 같은 거 네.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IoT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그러면 같습니다. 이걸 하면서 아까 스트리트 스쿠터 여기서 이제 PTC가 싱웍스를 알게 된 겁니까? 사물 인터넷을? 뭐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알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만나서 PTC가 어떻게 띵웍스가 IoT 그렇죠. 플랫폼 투자를 하고 보통 있는지 제가 알고는 PTC는 네. 뭐 PLM이라든지 CAD라든지 뭐 이런 쪽의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조 쪽에 어떤 그 기술력 갖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제조 공정 프로세스를 개선시키는. 네. 근데 사물 인터넷 하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 분들은 PTC가 사물 인터넷 굉장히 궁금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네네. 네. 그거 어떻게 지금 사물 인터넷 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순서대로. PTC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스트리트 스쿠터의 CAD나 PLM을 공급하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띵웍스가 그 통합 관제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었던 IoT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띵웍스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설립이 돼서 굉장히 신생 회사인데 보시면 굉장히 많은 그 미국의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네. 선도적인 플랫폼이라는 인정을 받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PTC가 이제 2013년에 띵웍스를 인수를 하게 됐죠. 앞서 보신 그런 네네. 절묘한 만남이죠. 그래서 또한 이제 2014년에 다소 띵웍스와는 경쟁 관계에 있는 악세다나 디바이스 클라우드도 인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왼쪽부터 네. 그 CAD, PLM 그렇죠. 이런 것들 공급해오고 띵웍스 악세다를 인수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음. 가장 최근에 음. 콜드라이트라는 머신러닝
ML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네. 머신러닝 기반의 예측 분석 솔루션까지 인수하고요. 이것을 플랫폼에 탑재하게 되는데 이건 후반부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그 제조 엔지니어링 쪽 솔루션의 전문 기업 있지 않습니까? PTC가 지금 네. 뭐 역사를 갖고 있는 건데 그거하고 사물인터넷이 만나면 도대체 그 PTC 입장에서 어떤 게 좋아지는 겁니까? 앞으로 어떤 기회를 보는 겁니까? 네, 그걸 비디오로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보시죠. 비디오가 있습니까? 네. 그 캘리포니아의 산타크루즈라는 자전거를 만드는 회사요. 이 네. 자전거에 이제 여러 가지 센서를 지금 달았습니다. 그래서 뭐 스피드라든지 조향 장치 이런 것들을 그 데이터를 읽고 쓰는 센서를 다룬 상태고요. 네. 요거를 이제 띵웍스 그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연결돼서 들어온 것들이 현황을 보시죠. 이렇게 네네네.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실제로 네. 이제 저희 CAD와 연계해서 어. 이 CAD가 실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네네네. 이렇게 센서 데이터를 그대로 CAD와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PTC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품 개발에 많이 사용될 수가 있겠죠. 아,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PTC가 비전으로 보고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태블릿 같은 경우에 가상현실 네네.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네. 바로 센서들과 이 태블릿의 아. 애플리케이션을 연동해서 어. 바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아.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어. 네, 제가 아마 답변을 이렇게 드리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렸는데 네. 이러한 쪽이 제품 개발이나 이런 쪽에서 연결해서 그 사용할 수 제품 있는 개발할 때 어떤 현실과 가상과 이걸 융합시켜 가지고 그렇죠.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품 클라우드와 실제 물리적인 제품들이 연결돼서 어. 모니터링하고 관제될 수 있는 게 정말 사물 인터넷을 실현해가는 과정이죠. 네네네. 네. 알겠어요. 이러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네. 네. 자, 그럼 실제로 우리가 사물인터넷은 도대체 여러 가지 뭐 정의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네. 부장님 보시는 사물인터넷은 도대체 어떤 건지 잠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사물 인터넷은 요 세 가지 요소로 이렇게 분해해서 보면 의미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와닿는데요. 네. 먼저 이제 스마트한 사물들, 그렇죠. 사물이 있어야 되겠죠. 사물들의 데이터가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어. 저희 일상생활에 사용을 하거나 음.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혁신될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애플리케이션들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컴퓨팅 인프라스트럭처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그런 하나입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려면 또 분석을 잘해야 되겠죠. 그죠? 어떤 통찰을 얻어야 되겠고. 그런 그렇죠. 데서.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그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해 보면은 기술적인 요구 사항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네. 여러 가지 다양한 기기나 뭐 설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과 연결이 필요하고요. 연결해서 또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모아야겠죠. 그렇죠. 또 사물 데이터만 필요한 게 아니라 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시스템이 다양한데 이런 것과도 연결할 필요가 있고요. 또 외부 소스 데이터와도 연결이 필요합니다. 네네. 지금처럼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이제 모입니다. 이런 네.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DB도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이종의 데이터들을 위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되는 이러한 네. 기술적인 요구사항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띵웍스 플랫폼이 앞서 설명드린 이런 기술적인 요소들을 하나의 플랫폼에 담고 있는 겁니다. 네네. 하나하나 좀 자세히 설명드릴까요? 그러니까 저런 것도 일일이 저것도 다 일일이 다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인하우스로. 그렇습니다. 네. 바로 그거고요. 네. 먼저 이제 여러 가지 디바이스 게이트웨이 네. 설비들과 연결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연결이 가능한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를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네네. 설치만 하시면은 기기에 바로 이제 저희 플랫폼과 연동해서 네. 데이터 연결성은 이제 해결이 되는 거고요. 또 그것 말고도 이제 디바이스 클라우드나 통신사의 M2M 플랫폼들 서비스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도 저희가 많은 파트너십을 가지고 아답터 같은 걸 지원해서 바로 연결할 수 있게 해드리거나 또 이제 여러 가지 비즈니스 시스템 연결하는 그런 네. 아답터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이 모임으로써 이제 플랫폼의 기본 요소를 갖추게 되는 거죠. 저 궁금한 게요. 저 클라우드라는 거 보이잖아요, 장표에. 네. 그러면 이제 어떤 고객인데 제조업체들 작은 회사예요. SMB 쪽 작은. 근데 자기네가 클라우드까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안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저 싱웍스의 인프라에 그런 데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분석을 해주는 그런 것도 있는 겁니까, 여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작은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 굉장히 큰 같은 경우는 아예 다 도입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어떠한 경우도 설치가 아, 가능하고요. 네네. 오케이. 그래서 요 서버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클라우드 형태 또 분산 서버는 고객이 원하는 대로 플랫폼을 네네. 설치할 수 있는 게 큰 장점 중에 네네.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모였는데 네.
이제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코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그렇죠. 코딩을 최소화하고 모델링 기반으로 개발할 수 있거나 음. 이제 그래픽 기반 UI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요. 네네. 이 컴포저 쪽은 제가 조금 이따가 직접 시연을 통해서 네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제 앞서 이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뭐 음. 아답터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이런 궁극적인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을 마켓플레이스라고 해서 애플의 앱스토어 잘 아시겠죠? 네네네. 그런 형태로 이런 아. 것들을 그 다운받아서 사물 인터넷 마켓플레이스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 이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네. 이런 것들을 다운받아서 그 빨리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요. 네네. 카산드리아 DB라고 이제 빅데이터 전용 그렇죠.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머신 러닝 기반 예측 분석 솔루션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탑재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통해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손쉬워지는 거죠. 네. 그 사물 인터넷 일단은 그 사물 쪽에 일단 센싱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센싱 쪽은. 그건 제가 좀 이따가 네. 나중에 직접 시연 통해서 있습니까? 직접 시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를 잘하셨네. 직접 보시는 게 네, 가장 명확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통을 담아서 굉장히 빠르게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고요. 저희는 네. 보통 10배 이상 빠른 속도를 보장해 드리는데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게 빠른 애플리케이션 개발 자체가 이제 사물 인터넷 시장이 형성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한지 네. 선도적으로 런칭을 해서 네. 빨리 이제 시장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변류가 사실 될 지금 것이라고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네. 실제로 어떤 그 제조업에 있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 현재 우리가 그냥 물건만 만들고 있는데 여기다가 뭔가 우리가 사물 인터넷을 뭔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뭔가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수 없을까? 그 고민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이런 플랫폼 활용하면 되게 유용하겠네요. 그렇죠. 그러한 네. 고민의 시간을 줄이고 뭘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빨리 자, 만드는 고민의 시간을 줄인다고 그랬는데 물론 이제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이것을 실제로 이 플랫폼을 뭔가 이렇게 얻어가지고 한다면 한 기간이 얼마나 몇 달? 그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프로젝트 기간이 최소 한 3개월 이상 6개월, 3개월 긴 거는 1년까지 가지 네, 않습니까? 그렇겠죠. 저희는 네. 아주 짧은 경우에 일주일, 2주일. 보통 아무리 빨라도 좀 길어도 한두 달. 그 정도에 끝나는 야. 경우를 대부분의 그래요? 고객사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한국에는 지금 뭐 이것이 지금 이제 어나운스 되는 시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시점입니까? 현재?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건 1년 정도 됐는데요. 네네. 이제 계속 한국 내 고객도 좀 확충해 나가고 있고요. 점점 음. 알려지고 저희가 그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이제 파트너 에코시스템을 소개해드리겠는데 저희가 네.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플랫폼이기 때문에 네네. 다양한 파트너십을 취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직접적인 하드웨어, 설비 이런 쪽과 연결하는 네네.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저희가 에이전트 소프트를 가지고 있죠. 네네. 또 M2M 플랫폼. 네. 또 저희가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SI 업체들이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개발을 해서 고객들에게 애플리케이션을 납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SI 파트너도 네. 저희가 그 많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고요. 음.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고객 서비스를 직접 네네. 제공하고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 수익을 거두는 경우도 있고요. 어. 이렇게 다양한 파트너십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파트너들 보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융합된 플랫폼이네요, 그죠? 네. 네. 제가 직접 하나 그 마켓플레이스를 마켓플레이스를 인터넷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이게 이제 따따따 마켓플레이스.띵웍스.com 이렇게 되어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설명드렸던 다양한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아답터, 애플리케이션들이 여기 다 올라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워낙 많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다 보여드리긴 힘든데 네.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뭐 클라우드 서비스. 그럼 시청자들이 지금 여기 이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거 보고 뭐 다운받아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약간 좀 계약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네네네. 일단 보시는 것은 다 보시는 거다 가능합니다. 보시는 거죠. 그래서 기기 연결 같은 경우에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SDK를 제공해드려요. 네. 자바 기반 C, .NET, iOS 이렇게 이런 것들을 SDK를 기기에 설치하시고 뭐 IP 어드레스나 포트 이런 것들 간단하게 조정해주고 몇 가지 조치를 취해주시면은 바로 저희 띵엑스 플랫폼과 연결되는 네네.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마켓플레이스의 모습이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 구체적으로 뭐 그 띵웍스가 도대체 뭐 이런 쪽에 물론 사물 인터넷 플랫폼이라는 게 띵웍스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다른 거하고도 이제 차별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네. 뭐 특히 기술적인 관점에서 네네. 그거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이제 이러한
그 사물 인터넷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려고 이제 음. 일반적인 개발 툴로서 네. 소위 말하는 날코딩 네. 다 개발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사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이런 플랫폼 자체를 만드는 데 시간이 대부분 소요하게 돼요. 네. 거의 실제로 비즈니스적인 요소를 넣는 거는 뭐 한 20-30%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그게 그 회사의 그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비용과 기간이 많이 들게 되고요. 또 이제 다른 경우가 뭐 시중에 이제 M2M 플랫폼이나 대부분 IoT 플랫폼이 이렇게 M2M 플랫폼, 그러니까 기기 연결 쪽의 기술을 제공하는데요. 네. 그 데이터 위에 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는 역시나 그렇죠. 개발이 필요하죠. 시간과 공수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음. 또 세 번째 경우가 각 이제 많은 IT 회사들이 있는데 네. 각 솔루션을 기존에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각 요소에 배치해서 IoT 플랫폼화 시킵니다. 음. 역시 이제 이 솔루션들이 사물 인터넷 목적에 맞춰서 나온 것들은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역시나 또 연결을 하고 이런 데 공수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을 탑재하고 있는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앞으로도 그것은 계속해서 확장되겠죠. 그죠? 그렇죠. 네. 파트너십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점점 그것이 나중에 커다란 나중에 중요한 뭐까 경쟁 요소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점이. 보통 플랫폼은 생태계가 점점 커지는 게 중요한 요소인데요. 네네. 저희가 그런 전략을 위해서 계속 파트너 그 확충 노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데모가 준비된 것 같은데. 예,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제 굉장히 빨리 개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고 계시는 화면이 음. 저희 띵웍스의 콤포저라고 부르는 개발 환경이에요. 네.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개발하실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사출기 네네.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볼 거예요. 네네. 5분 만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네. 이 사출기 같은 거를 이제 객체화시켜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데요. 야, 여기서 한 다음에 3D 프린터를 해가지고 딱 나오면 더 좋겠다. 더 리얼하겠다. 일단 각 뭐 오브젝트 같은 걸 여기서 그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코딩이 아니라 이렇게 오브젝트의 여러 가지 프로퍼티들을 코딩하게 되는데 저희는 네. 그냥 이렇게 add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제 살충기 관리할 때 금형 관리, 금형 온도나 네. 뭐 레진의 습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네, 걸 제가 그렇죠. 만들어 놨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객체를 만들고요. 이제 네. 실제로 이 프로퍼티 쪽에 저희 SDK를 통해서 데이터가 연결되면은 이제 직접 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거 만드는 것들이 이제 메쉬업이라고 하는 공간이고요. 네. 그 밖에도 뭐 데이터 구조 설계, 뭐 특히 권한 설정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네. 바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게 그 반응형 맵, 네네. 이제 줄었다 늘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걸 하실 수 있는 기본 틀이고요. 이제 가운데 보시는 게 캔버스 같이 보이는데 이게 실제적인 애플리케이션의 모습을 여기다 만들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왼쪽이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네네. 이 위젯들을 제가 드래그 앤 드랍으로 그냥 그런 건가요? 그렇지 붙여놓을 거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아까 그 사출기 객체에 그 센서들이 연결돼서 붙었을 때 그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위젯들을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레이아웃 위젯이라는 것으로 화면을 2등분해 볼게요. 네. 두 개의 로로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위쪽을 칼럼 3개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카피, 페이스트해서 총 6개 칼럼으로 나눴고요. 이렇게 네. 이제 기본 틀을 갖췄습니다. 이렇게 기본 틀을 갖춘 다음에 이제 제가 사출기에 공장에서 이제 사출기들이 여러 존재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하나씩 리스트해 줄 수 있는 리스트 위젯.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사출기 이제 모습을 궁금할 테니까 네. 그 이미지 위젯을 붙여서 사출기 각각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제 사출기가 MES 시스템이나 이런 쪽에 그 실제 생산 계획들이 연동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생산 계획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드 위젯, 표 같은 겁니다. 이 표 위젯을 붙이겠습니다. 이제 왼쪽 아래는 그 이런 그 애플리케이션 형태를 저희는 메쉬업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다른 메쉬업을 불러서 그대로 여기다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이런 위젯. 가운데는 이제 실제로 사물들의 데이터가 보여져야겠죠.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게이지 위젯을 넣고요. 이제부터. 예, 이런 게이지 형태도 있지만 LED처럼 보여주는 이런 위젯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넣어서 두 개만 붙여볼까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애플리케이션의 간단한 형태가 완성됐습니다. 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름을 야, 완전 객체 지향적이다, 진짜.
비춰보라는 객체죠. 이름을 지어서 지금 이제 개발 환경인데 요 뷰 매시업이라는 버튼을 누르면요 바로 운영 환경으로 전환되게 되고요. 네네. 여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이 운영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제가 데이터는 안 붙여놓는데 네. 이제 데이터를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이제 객체들을 불러오게 되고요. 아까 클래스에 해당하는 제가 띵 템플릿을 만들어둔 게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그 사물들의 데이터 여러 가지 프로퍼티들의 밸류들을 불러올 수 있는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서비스를 불러왔고요. 이 데이터라고 보이죠? 네네. 모든 데이터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아. 위젯들한테 붙여 넣어주면 됩니다. 붙여놓고요. 네. 이제 각 그 리스트에서 선택된 사출기의 모습의 이미지를 이미지 위젯에 붙여놓고요. 그다음에 게이지 쪽에는 그 레진 습도 쪽 센서가 들어오고 있는 환경을 저희가 게이지 위젯에 지금 바인딩을 시켰고요. LED 쪽에는 금용 온도 측정되는 센서 정보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형이 이제 샷 넘버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뭐 10,000번 이상 넘어가면 이제 폐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그걸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샷 넘버를 측정하는 센서 데이터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인드 매시업에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타임 시리즈 데이터, 그러니까 실시간을 보여주는 거 말고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리스트 웨이지스는 제가 방금 전체 데이터를 붙여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렇게 선택해서 네. 일단 이름을 리스트하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생산 계획을 가져야겠죠. 네네. 생산 계획은 좀 다른 서비스를 제가 불러오겠습니다. 역시나 동일한 객체에서 이거는 이제 MES 쪽에서 연결을 해서 구현을 하겠죠. 그래서 동일한 객체를 불러오고요. 예, 생산 계획을 불러와라라는 이러한 서비스가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그냥 여기 프로덕션 스케줄 스테이트라는 프로퍼티를 역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연결하시면 되고요. 네. 다 됐습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리스트 위젯에서 이름이 선택됐을 때 이것들을 생산 계획과 연결을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벤트. 저희가 이 띵옥스 랩에 다양한 이벤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기반으로 어떠한 그 처리가 일어나는 게 많잖아요. 그런 네. 것들을 미리 정의를 해서요. 그래서 이제 리스트 위젯에서 선택됐을 때 이것들을 생산 계획들을 바로 불러줘라 이런 이벤트로만 네네. 연결을 하면은 다 됐습니다. 이제 제가 사축이 1번, 2번, 3번 네. 각 생산 계획이 들어오고 샷 네. 넘버가 9,000번이나 찍혔네요. 네. 그리고 이제 어. 습도 관리 중요하거나 또 이제 각 사출기마다 그 뭐 HDMI 쪽에서 시스템을 연결해 가지고 뭐 이런 정보들을 타임 시리즈 본다거나 이런 네. 것들이 가능합니다. 어. 순식간에 제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는데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저희 띵옥스가 말씀드리는 장점이고요. 저걸 보니까 진짜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이 세상하고 내가 뭐 개발한 연구소가 완전 확 연결된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냥. 아유,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음. 사용해보면서 굉장히 편한 걸 항상 느끼고 있고요. 그 제가 하나 좀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이런 그 개발 체험 공간을 저희가 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개발자 체험 공간 커뮤니티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어. 그 따따따띵웍스.com 네. 여기 들어가시면은 뭔가 근데 영어로 할 것 같은데? 그죠? 되게 쉽게 되어 있고요. 네. 제가 하신 체험들을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오. 또 이제 디바이스 쪽 연결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직접 연결하는 방법도 그럼 저기 테스트 오른쪽에 해보실 수 싱웍스 커뮤니티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이제 싱웍스.com 들어가면 이제 커뮤니티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게시판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용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궁금한 점은 다 네. Q&A를 하실 수 있고요. 궁금한 점은 여기서 다 공유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좀 영어로 좀 간단히 써야겠네, 그죠? 네. 그래도 뭐 요새 뭐 구글 검색기도 있고 뭐 영어 간단하게 하면 된 거니까 남들이 네. 쓴 거 봐도 그것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남들이 어떻게 했는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질문하신 커넥티비티 쪽을 제가 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그쪽 네네. 제가 대부분 고객들 만나실 때 그쪽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네네네. 저희 그렇죠, 이제 당연하죠.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종류가 이제 EMS라고 해서요. 네. 엣지 마이크로 서버 네. 이런 종류가 있고요. 네. 좀 더 이제 SDK 라이브러리 형태에 가까운 SDK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요것들을 제공을 해서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라즈베리 파이를 하나 들고 나왔는데 네. 요거 여기에 지금 이제 CST키를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치를 하고 제가
뭐 IP나 포트 같은 거 좀 조정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이게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 구축하는 모습인데 여기서 네네. 지금 그 여러 가지 센서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죠. 네. 특히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온도가 그 정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뭐 다른 것들을 추가를 하시는데 이런 것들도 저희 띵웍스 커뮤니티가 여기서 직접 자 궁금하신 커넥티비티 쪽 이런 것들 다 네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실제로 이제 그 아까 이제 스트리트 스쿠터 하던 실제로 뭐 독일에서 전기차에 이제 적용한 사례 아닙니까, 그죠? 네. 저런 사례들이 뭐 띵웍스가 아까 2009년도 설립됐으니까 네. 벌써 뭡니까 6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네.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사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저희가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적용 전략을 한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제품 기기 설비 관리 부분. 그러니까 뭐 간단한 라즈베리는 사실 관리 대상은 아니고요. 네, 그렇겠죠. 실제로 뭐 의료 장비, 네. 건설기, 여러 가지 네. 산업 장비, 산업 설비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관리해야 될 대상. 뭔가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 그렇죠. 이런 것들을 원격 모니터링하고 서비스하고 네, 그렇죠. 또 데이터가 방대하게 쌓이면 빅데이터 예측 분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그렇죠. 것을 통해서 예방 정비도 할 수가 있고요. 네네네. 아, 예방. 예. 두 번째 영역은 제조 부분인데요. 이제 이런 생산 설비 데이터들을 생산 설비 유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설비 데이터들이 모이면은 생산 오퍼레이션 최적화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제조 부분이고요. 요새 이제 인더스트리 4.0이나 스마트 네. 매뉴팩처링 이런 쪽으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죠. 네. 세 번째 영역은 스마트 홈 도시 등장 이런 영역이 있겠죠. 네네. 그래서 사실 각 부분에서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무들을 이제 실제 저희 띵웍스 플랫폼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네네.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제가 좀 적용할 수 고객이 지금 한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아까 뭐 어떤 데는 짧으면 몇 주 뭐 네. 되니까 굉장히 고객이 전 세계 많을 것 같은데 한 네. 몇천 개 됩니까? 저희가 인수할 당시에 한 300개 정도 됐었다고 네네. 하고요. 지금 네. 거의 2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총 600개까지 아, 늘어났다고. 네. 1년 만에 600개 고객이 더 늘어났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고객들이 사용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품기기 설비 관리 영역인데요. 네. 이러한 큰 생산 시설 같은 거를 뭐 디자인 쪽이 관리를 그렇죠. 하거나 운영 환경 관리 가장 중요한 네. 부분이죠. 또 MRO 그러니까 네. 유지 보수 자재 관리에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환경 유해 물질 관리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새. 네. 이런 쪽에 사용하시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의료 장비나 건설기계 이런 것들도 그 원격 모니터링은 기본이고요. 빅데이터 분석, 예방 정비, 또 부품 재고 최적화 이런 쪽에서 네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적용할 수가 있게 되죠. 네. 제조 부분 쪽에서는 뭐 제품 개발 쪽은 맨 처음에 보여드렸죠. 네네. 근데 그뿐만 아니라 현장의 품질 정보, 실제로 품질 정보들을 받아서 품질 신뢰성 정보를 만드는데 현장 정보를 반영할 수도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제조 생산 쪽에서는 너무나 많습니다. 직접 그 자재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공장 내에서 워크 인 프로세스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네. 이 영역에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 또 통합 생산 비저빌리티 시스템이나 또 예방 정비 다 그렇죠. 동일하게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좀 더 확장되면 공급망 관리 쪽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유통망 재고나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보면 이제 실시간 다 되는 거죠. 예. 커다란 글로벌 어떤 대형 글로벌 뭐 그룹사라든지 그렇죠. 이런 데서 다 적용될 수 있는 거고, 그죠? SCM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렇죠. 또 아까 조그만 또 중소기업이라든지 네. 단위 사업장에서도 아까 같이 또 적용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다양한 적용 사례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고객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 기기 쪽 관리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일렉타라는 회사예요. 보시면 그 장비가 어마어마하죠. 네. 이게 항암 치료에 쓰이는 장비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생산하고 공급하는 네네. 회사인데요. 이게 기계 장애가 발생하면은 생명에 영향을 네. 끼치는 중요한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가동 상황을 원격 모니터링하고 소프트웨어로 원격 관리하는 이런 활동이 굉장히 중요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린 저희 플랫폼을 가지고 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크게 서비스 내용력을 향상시키거나 네네. 또 데이터를 모아서 예측 분석에 사용하고 중요 부품을 미리 확보하는 데 사용해서 네. 좀 더 이제 가동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쪽에 활용을 했었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저 항암 치료소 저 기기를 만든 일렉타라는 데가 이걸 도입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자기네가 그러면 저 일렉타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버전의 제품이 나오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분한테.
제품과 서비스가 결합된 그래서 뭔가 통합된 제품. 그 일렉터도 경쟁력이 생기는 거네요 시장에서. 그렇죠. 저걸 통해서. 최근에 의료기기 산업들이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달고 하려는 게 그렇겠네.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네. 이건 G 파워 앤 워터라고 해서 G라고는 잘 아시죠? 잘 알죠. 발전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설비 그 부품들을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역시나 그 열화 현상을 원격 감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감시하고 네. 또 아까 품질 얘기 말씀드렸는데 신뢰성 데이터를 모아서 그것을 기반으로 예방 정보를 수행.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좀 더 이제 비용이 절감될 수도 있겠죠. 네. 또 가동률도 늘어나고요. 이런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궁금한 게 물론 시전에 질문하겠지만 아까 일렉터 같은 경우에 저 장비 저게 해가지고 새로운 버전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저게 많이 팔리면 팔린다만큼 라이센스를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 번에 원타임 하면 그다고 끝나는 건지. 저희랑은 이제 그 네. 플랫폼에 관한 라이선스를 체결하시는 거고요. 네. 그 비용만큼 이제 이렇게 수익의 서비스에서 좀 더 추가하시는지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고 저희는 네. 저희 쪽 회사들과 그, 라이센스 계약만 체결하시는 네네.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라이센스 방법은 있습니다. 다양한 그 라이센스 방법이 앞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다양한. 그렇죠. 저희가 라이센스가 계속 진화해 나가고 있어요. 네, 고객에 그럴 것 맞춰서 같아요. 형태들이 네. 달라지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 제품 그 기기 하는 애플리케이션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너무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제 아까 그러한 방법으로 띵웍스 플랫폼 내에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동일한 하나의 플랫폼에서 굉장히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뭐 매뉴팩처링, 스마트 제조, 뭐 스마트 파밍, 네. 뭐 물류에 관련된. 그러니까 템플릿이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SI 업체에서는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다양한 여러 고객사한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뭐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리모트 서비스라는 애플리케이션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직접 방금 보여드린 의료기기 같은 걸 관리하는데 네. 사용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의 모습입니다. 네. 이제 지금 보시면은 여러 가지 기기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 네네. 보시죠? 연결이 네. 됐거나 안 됐거나 아니면 어떠한 알람이 들어가 있거나 오케이. 또는 각 장비들의 정보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불 들어가 있는 그 장비에 제가 직접 접속을 한 겁니다. 이제 요 같은 게 세탁기에 그 저희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그 의료 장비도 될 수 있고요. 네.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 그렇겠죠.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방금 원격 그 제가 이제 만약에 필드 서비스 기사라면 요걸 보고 일단 알러트가 떠 있네. 들어와서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알러트들이 그동안 있었는지 뭐 히스토리를 네. 추적해 본다든지 또 이제 아까 보시면은 그 이거 인터넷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히스토리를 긁고 와서 예, 그래서 어떤 알러트들이 떠 있는지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알러트를 봤으면은 어떤 저런 걸 보고 기사가 하면 진단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진단을 원격으로 일단 먼저 수행을 해볼 수가 있는 네네.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RPM이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은 RPM에 데이터가 어떤 분포를 이루는 거야. 이걸 보고 먼저 서비스 기사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렇죠. 현장에 방문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판단해서 거기에 맞는 부품을 들고 가거나 또는 이제 그러니까 저걸 이제 이동하면서 태블릿으로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모바일로도. 그런 게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최신 뭐 펌웨어가 나와서 그 RPM을 잡아주는 펌웨어가 나왔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펌웨어를 바로 원격으로 접속해서 그 기기에 씹어서 거기서 업데이트하거나 이런 데 활용하실 수가 있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애플리케이션의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제가 이제 제조 부문의 고객 사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조 부문은요. 지금 이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예, 예. 저희는 창조 경제죠. 예. 그래서 그 이러한 그 스마트 매뉴팩처링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숙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생산 설비들이 샵플로어에 너무나 다양한 생산 설비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네. 그것들을 연결하는 PLC도 다 다르고 네. 그 시스템, HAMI나 스카다 같은 시스템도 다 이종의 시스템들이 존재를 해요. 상위 단으로 갈수록 통합이 잘 돼 있는데 샵플로어로 갈수록 통합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이제 네네. 거기서 생기는 문제들이 그 현장의 그것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합적인 가시성이 부족하고 전체적인 오퍼레이션 최적화가 일어나지 않고 부분적인 최적화밖에 그렇죠.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공통적인 과제가 이거죠. 통합적으로 연결해서
통합적인 가시성을 보고 생산 현장에서부터 임원진까지 전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만드는 게 스마트 매니팩처링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저희 띵웍스 플랫폼이 이런 거랑 굉장히 잘 맞아들여서 네. 여러 가지 이종의 설비를 연결할 수 있는 뭐 SDK나 EMS 이런 건 아까 설명드렸는데 이런 네네.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이종의 설비들을 쉽게 연결하고 또 빠르게 애플리케이션,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들을 보면 뭐 MES가 없는 그런 시설들은 간단한 MES를 만들어준다든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MES 시스템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좀 더 확장된 그동안은 이런 이제 하이라키 레벨별로 어쩌면 단절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단절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 사물인터넷 플랫폼 이용해가지고 연결되는 거네요, 이게. 쉽게, 그렇습니다. 그죠? 네. 예, 그런 연결시킨 사례가 바로 이제 이 ATI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요. 항공기나 자동차에 필요한 합금을 생산하는 회사라고요. 이 네네. 합금의 그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데 이제 합금이다 보니까 고객 주문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었다고 합니다. 뭐 네, 사이즈나 이런 그렇겠죠. 것들이. 그래서 이 주문 대응력 자체를 높이는데 샤플러, 그러니까 현장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보는 데 굉장히 중요했다고 해요. 어떠한 설비에 문제가 있었는지 또는 어디서 어떤 그 공정이 돌고 있는지 이런 걸 통합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존의 KPI 대시보드가 아니라 인터랙티브한 KPI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바로 보고 네. 그런 것들 현장과 실시간으로 연계해서 볼 수 네.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정말 중요했었다고 하고요.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제가 이 애플리케이션도 네. 하나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뭐 성실하게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예? 일반적으로 보통 이게 파워포인트만 갖고 오는데. 예? 예, 준비 많이 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스마트 제조 애플리케이션의 하나인데 이걸 띄워보겠습니다. 네. 예, 이게 트랙터를 생산하는 공장이에요. 전체적으로 글로벌로 이제 여러 개가 공장이 있죠. 네.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거시적인 여러 가지 KPI들, 뭐 수율이라든지 이피션시 이런 것도 보고 공장장에 어떻게 생겼나, 뭐 네. CEO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애플리케이션의 그렇죠. 모습이죠. 근데 이제 그것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플랜트 레벨, 라인 레벨, 스케줄 레벨로 현장에 있는 모든 그 시스템이나 정보들을 엮어서 이렇게 롤 베이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플랜트 라인으로 좀 내려가 보면요, 조금 바빠지겠죠. 할 일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이제 공장장 입장에서 여러 가지 라인별 KPI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어떻게 생산 현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히스토리 데이터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인터랙티브한 KPI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거죠. 예. 각 센서들, 기기들, 여러 가지 설비들의 데이터를 연결을 해서 각각 어떤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바로 조치를 취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네. 이게 그 띵웍스가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라인별로 들어가면 제일 할 일이 많아지죠. 라인에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라인별로 여러 가지 라인들이 있는데 현재 뭐 PO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프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라인별로 KPI를 보거나 특히 이제 설비들이 다운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언제 다운됐는지,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어떻게 해결했는지.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라인 스케줄, 프로덕션 폼,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설비 데이터들이 그 연결된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MES를 연결해서 스케줄을 관리한다든지 여러 스케줄을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설비들의 작업 시설을 여기서도 관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든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공정 뭐 관리, 공정 품질 관리 시스템을 연결해서 본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국내에서 이런 이제 스마트 어떤 그 팩토리나 매니팩처링 이런 환경이 돼 있는 데가 있나요, 국내? 저희가 많은 공장을 다녀봤는데 네. 이제 반도체 같은 네. 그런 그 업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플랫폼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게 하다 중요하니까 보니까 하다 보니까 된 거죠. 그런데 오케이. 조금 이제 다른 공장들 다녀보면 아직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그러니까요. 않고 네.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죠. 네. 한 600여 고객사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다고요. 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신공사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해가지고 또 분석하는 거. 아까 머신러닝 쪽도 이제 뭐 있잖아요. 네. 이거 인수해가지고 머신러닝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뭐 네. 딥러닝의 말도 뭐 굉장히 많이 나오기 그렇죠.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네. 도대체 뭐냐? 네. 잠깐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네, 네. 어차피 오늘 배우는 김에 다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머신러닝은 정말 요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네. 그래서 그 개념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그렇죠. 네. 예측 모델링을 만들고 그것 등을 통해서 예측해 줄 수 있는 그런 네. 방법론인데요. 네. 그 저희 이제 뉴런이라고 하는 이러한 예측 분석 솔루션을 띵웍스 플랫폼에 탑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 방법론은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일단 뉴런이라는 그 엔진에 로딩 시키고요. 네. 데이터들을 통해서 패턴을 분석한다든지 또 어떠한 그 웨이트 가중추가 있는지 변수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에러가 가장 적은 수치들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줍니다. 그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향후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그런 예측 결과를 고객에게 제시해 주고 있고요. 네. 네. 이러한 일련의 프로세스로 그 뉴런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다양한 종류의 스트림의 그렇겠죠. 데이터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서 뉴런에 로딩이 되고요. 음. 뉴런 내에서는 이제 이러한 패턴을 찾아가기 위해서 아. 내부 알고리즘이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네네. 그리고 결국 이제 이러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예측 네. 모델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어. 지금 이제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그 머신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들이 다 사용되고 있어요. 네. 뭐 뉴런이 리니어 저걸 우리 그 사용자한테 그 제시해 주는 거, 추천해 주는 겁니까? 나중에? 그렇습니다. 이런 어. 알고리즘을 돌려서 네. 가장 적은 에러 값을 가지는 어떠한 그런 패턴의 모델이 어떤 건지 자동으로 찾아주게 되는 아, 거죠. 네. 네. 거기에 사용되는 알고리즘들이 있고요. 음. 뭐 목표는 이런 거죠. 한 달 안에 이 장비가 언제 고장날지 네, 네. 그런 걸 예측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네. 산업 쪽에서 사용되려면.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그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네.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해서 예측하거나 또는 음. 이런 모델 자체도 계속 데이터를 좀 더 업데이트하면서 진화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뉴런이. 저거 제조뿐만이 다양한 서비스 분야,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굉장히 많이 사용될 수 그럼 이 있습니다. 뉴런은 그러면 이 싱웍스를 이제 뭔가 도입해서 하게 되면 전 디폴트로 저건 들어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아까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더라도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탑재는 해놓고 있는데 네네. 이제 약간의 라이센스나 이런 거 필요하죠. 그렇겠죠. 예. 자, 그러면 이 뉴런이 다른 어떤 머신러닝 쪽 다른 거 차별화된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몇 가지. 예. 네. 저희가 그 앞선에 설명드린 그런 일련 과정들이 사실 머신러닝의 그 대부분 비슷한 툴인 그 방법론인데요. 네. 이제 do it yourself. 음. 예. 현재 이제 많은 과학자들, 데이터 과학자나 통계학자들 또 전문 프로그래머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소스의 API들이 나와 있는데 개발해야죠, 역시. 네네. 비용, 아, 네. 시간이죠, 오케이. 역시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나와 있는데요. 한두 가지 알고리즘이나 모델링에 좀 국한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뉴런은 아까 뭐 데이터 로딩에서부터 모델링 그리고 이제 예측 결과값까지 이런 일련의 과정을 모두 자동화 시켜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이제 그 머신러닝이나 이런 쪽에 스타디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네. 이론들이 어렵고 네. 그런데 그런 것들 좀 더 그런 거 몰라도 아. 사용해서 예측 네. 결과만 좋은 거면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좀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둔 그런 솔루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자, 그러면 실제 이것도 뭐 데모가 있는 거 같네요. 네. 그 데모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어떤 데모입니까 이거? 이게 이제 스마트 팜 네. 농장에 관련된 거고요. 음. 아, 그 농업 그 이제 그 농작물 생산할 때 비용의 가장 큰 그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이라고 해요. 관계용수. 네, 특히 그렇죠. 선진국 같은 경우는 관계용수가 굉장히 비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줄이는 게 굉장히 큰 팩터인데요. 토양의 수분을 예측해주는 데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복사열 감지 센서, 뭐 여러 가지 센서들을 달아서 네. 그 데이터를 연결해서 네. 모델링을 한 겁니다. 이게 그 띵웍스에 탑재된 뉴런의 모습이고요. 네. 이제 지금 보시면은 그 여러 가지 센서 정보를 통해서 각 데이터들이 변수화돼서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네. 보시면 이제 타임 앤 로케이션, 토양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가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하죠. 네. 뭐 물 옆에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죠. 강수량도 가장 그 영향을 받는 중요한 팩터겠죠. 이런 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 말고 이제 센서들에 의한 데이터들, 뭐 라디에이션이라든지 증발 또는 그 토양의 온도 또는 부는 바람 이러한 데이터들을 측정해보고 이런 것들이 토양 수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까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그 변수들을 측정을 해본 네.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각 변수들의 웨이트 값들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토양 수분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지가
내부적으로 계산이 돼서 나온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프로파일링이라는 작업을 하는데요. 이런 변수 셋 중에서 특히 토양 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밸류 값들을 다 그룹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건 사람이 하는 거죠. 저거는. 이거 아닙니다. 내부 뉴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요? 그래서 데이터를 넣어주면요, 이 어. 값들이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어. 예측 결과 값을 보시면요, 그 과거에 이제 토양 수분 패턴이 이렇게 이제 실제적인 값들이 있고요. 예측 값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 예측 값마다 어떠한 변수들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일으켰는지, 그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최종적으로 이 예측 결과를 위해서 사용된 네. 알고리즘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정확도는 89% 정도의 정확도로 어. 토양의 수분을 예측해주고 있는 네.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각 그 엔진 내 API로 구성되어 있고요. 데이터만 로딩해서 네. 직접 실행에 시켜주면은 자동적으로 최적화된 그런 모델들을 찾아주게 됩니다. 네. 그런 저런 아까 그 뭐야 마켓플레이스 보여주셨잖아요 처음에. 네. 그건 좀 저런 것도 이제 머신러닝 저런 계속 다양한 분야에서 했던 저런 것들도 나중에 그 뭐죠 플랫폼처럼 마켓플레이스처럼 저런 것도 나중에 할 수가 있는. 저희가 될까요? 그런 것도 이제 점점 사례를 해서 네, 실제는 그래야 애플리케이션을 될 것 같은데요. 예, 저것도 그런 굉장히, 것도 굉장히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실제 사용 예 좀 볼까요? 예. 네. 뭐 이쪽은 이제 산업 쪽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워낙 그 사용 예가 다양합니다. 그럴 것 같네요. 적절한 예방 정비 시점 이게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궁금해하시고요. 네네. 수율을 최대화하기 위한 자, 근데 저런 이제 많이 궁금한 건 이미 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기 아직 없는 건 어떻게 하죠? 없는 거 저런 게 없어. 없다는 게 그러니까 거기 궁금한데 이거 내가 분석해 보고 싶은데 네. 구매 행동 패턴이 예를 들면 이미 저런 템플릿 같은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가지고 계신 데이터 셋이 네. 충분히 있고 그것들 네. 활용하실 수만 있으면은 네. 데이터가 있고 아, 또 충분하게만 있으면 일단 적용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아, 네네네. 실제로 적용해 본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이것도 이제 미국 회사인데요. 자동차 항공기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복잡한 시설 공정이 연결돼 있는데 이게 이제 생산 시설이 막 중단이 잘 됐다고 해요. 네. 납기 대응력, 매출에 이제 심각한 타격을 네. 입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공장에서 시작한 일들이 기존 시설들의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또 센서들을 또 달아서 데이터를 네. 모으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 과학자들, 프로그래머들을 고용해서 네. 솔루션을 만들고자 했어요. 근데 이제 우연한 기회에 저희 뉴런을 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하우스로 개발한 것과 뉴런을 비교를 해봤는데 네. 더 결과값 낮고 빨리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뉴런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곳에 사용을 했냐면 공장 환경에서 이제 특정 온도, 습도 패턴이 장애를 일으키는데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네. 패턴을 파악해서 제시해주거나 또 공정 연계 프로세스 패턴을 파악해서 그 제시해주는데 사용이 됐고요.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설비 장애 감소를 하는데 네네. 예측 정비에 많은 그 공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뭐 이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도 뭐 그 또 온라인에서 또 PTC 코리아에 또 그 밑에 부장님 한번 시켜서 하겠죠.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니겠고, 네, 아, 예. 그 엔지니어가 또 친절한 답변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지금요. 네네. 자, 마지막으로 또 잠깐 소개할 거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Q&A 시간 갖도록 하죠. 네. 네, 뭐 제가 말씀드린 건 다 드렸고요. 네. 개발자 채용 공감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이 있으니까요. 네. 저희 띵웍스.com으로 가셔서 네. 채용 공간에서 지금 설명드린 것을 직접 채용하실 네. 수가 있으니까요. 네.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그 부장님께서는 이제 답변해 주시면서요. 네. 좋은 질문한 사람 2명을 이름을 적어주셔서 맨 나중에 그 이름을 불러주세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먼저 그다음에 답변 좀 이렇게 뭐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실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저기 스태프는 오늘 그 원부장님 이메일 어드레스 좀 댓글창 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오늘 추가적인 질문이라든지 지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부장님께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님, IoT 플랫폼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사장님에게 보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방송 보고 되게 어트랙티브해. 네네. 도입하고 싶어. 네. 돈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장님 네. 보고할 때 딱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요? 이거 하면은 더 수익이 나고 어. 돈이 적게 듭니다. 두 가지죠. 저희 플랫폼으로 기존에 개발하실 시간과 비용 대비해서 저희 플랫폼으로 그 계획안을 제출해서 비교해서 드리시면은 어느 것을 선택하실지는 명백하게 답이 나온다고 저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 회사의 사장이지만 사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사장님 이거 해가지고 우리가 이 서비스나 이 제품을 이런 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걸 한데 뭐 비용도 엄청 많이 안 들어간다면 자 조영성님 IoT 플랫폼 썼을 때 어느 정도 구축 금액적 부분에 있어서 효율이 나오는지요? 아까 10배라면 10분의 1 정도로 네, 보통 그 구축 비용이 음. 기간과 사람 투입이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따라서 기간이 줄어들고 사람이 적게 들어가는 것만 비율적으로 따져보면 바로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10배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상훈님은 이제 보안 측면에서 사물 인터넷 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은 무엇일까요? 아, 보안.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사물 인터넷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음? 그 저희가 보안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인터넷 자체의 보안이죠. 이제 네. SSL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증하거나 모든 그 이러한 띵들 데이터 연결하는 것을 저희가 인증 키를 사용해서 기본적인 보안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기본적인 인터넷 보안도 있고요. 네네. 두 번째 보안 측면이 이 플랫폼 자체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와서 아무거나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제가 안 보여드린 부분이 있는데 유저 권한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설정해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어떤 사용자들은 여기까지만 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분화해서 보안 상황에서 그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홍성우님이 제조 장비마다 알고리즘을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아, 저희가 그 알고리즘, 요 알고리즘 말씀하신 거는 아마 머신러닝 쪽 얘기하신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희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아까 사례를 보여드렸지만 제조 그 국한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도메인들이 다른데요. 네. 그 최저값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은 여러 개를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네네. 거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분석돼서 사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호환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네. 그런 저희한테 국체적으로 질문 주시면 좀 더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진섭님 드론에도 물론 적용이 가능하겠죠? 당연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어떠한 장비는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드론 쪽에 사용할 수 있겠죠. 실제로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윤여영님, 싱웍스 개발 지원 협력사를 통해 고객 지원도 하고 계신지요? 개발 지원 예, 저희가 그 개발 지원 협력사 그러니까 SI 업체를 많이 지금 가지고 있고요. 또 네.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계속 저희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네.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죠. 네네. 물론 고객 지원도 기술 지원이라든지 가서 교육을 해드리거나 네.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저희 플랫폼의 그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네. 자, 류영근님께서는 답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한광남님, 클라우드 연결 지원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MS 애저라든지 IBM의 블루믹스 같은 것도 지원이 되는지요? 저희 경쟁사네요. 음, 예, 저희 그 방금 엔지니어가 확인했는데요. 네네. 네, 다 네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완희님, 싱웍스 구매도 가능한 건지요?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사실 국내 시장 중에서 프라이빗한 것도 있는데 그럼 구매가 돼야 할 거.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클라우드로만 되는 거 아니냐? 구매도 할수 아닙니다. 있느냐? 그 처음에 설명드렸는데요. 네. 클라우드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구매하셔서 서버에 설치도 가능하시죠. 그 워낙 그런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해야죠.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현호재님, 원 M2M 표준에 대한 지원 여부 및 SKT 모비우스 플랫폼과의 연동 계획은 있는지요? 저희가 SKT 직접 만나서 이 모비스 쪽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안 과장 우리 이거 어떻게 돼? 얘기 중이고요. 네, 네. 계속 저희가 네, 협력 네.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상백님, 사물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가장 먼저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어디라 생각하시나요? 이건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거기다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네네네네.
그래도 이제 그 부장님 생각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분야 괜찮은 것 같다고 가장 성공한 분야 아니더라도 이런 분야가 이거는 그래도, 네. 저희 고객사들이 만들어진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네. 저희 제일 먼저 많이 사용한 부분이 의료기기 쪽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요. 네. 그게 필요해서 사용하는데 네. 그런 의료기기나 복잡한 장비들, 그러니까 업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장비들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들은 가장 서비스로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건 네. 이미 이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시장이고요. 저희가 설명드린 스마트 매뉴팩처링 쪽을 이제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저희 또 보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이전에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나 오퍼레이션 쪽 컨설팅이 많이 한 영역인데 이쪽에서도 많이 사용될 수, 물류나 이런 쪽에서도 네네. 사용될 수 있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희선님, 커넥티드 카에 띵웍스를 사용하여 개발할 수 있나요? 안정성 규정과 관련 인증이 있는지요? 차 쪽에 규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커넥티드 카에 사용되고 있고요. 네. 주로 보험사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네. 렌트 그 보험사 쪽에서 차 행동 패턴 이런 것들 알아내서 거기에 따라서 계약하면 훨씬 좀 좋잖아요. 네. 그런 쪽에 사용되고 있고요. 네. 안정성 규정 이쪽은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띵웍스를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사전에 답변 드린 부분이 보안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겠습니다. 사용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지금 지금 댓글창에 PTC 코리아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그 PTC 코리아의 또 전문가가 여러분들 앞에 그 질문하신 분의 이름을 괄호로 해가지고 답변을 드렸거든요. 많은 분을 답변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댓글창 쭉 보시면은 아마 그 많은 분들은 이미 답변이 돼 있습니다. 네. 자, 이완희님, 플랫폼이 있다고 보면 이제는 애플리케이션과 그에 상응하는 센서 모듈들이 만들어져야 하겠네요. 그런데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예,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플랫폼이 있다고 보면 이제는 애플리케이션과 그에 상응하는 센서 모듈들이 만들어져야 하겠는데요.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요? 워낙 많은 하드웨어 업체들이 있고요. 네, 그렇죠. 사실 저희가 이런 걸 모든 걸 다 연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거짓말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파트너십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가능한 것들이 확충되고 있고요. 그런 네. 것들이 굉장히 손쉽게 연결할 수 있고요. 또 저희가 기본적으로 SDK를 제공하기 때문에 네. 처음 붙여보는 그러한 센서라도 그런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 보시면 보통 저희가 한 짧게는 일주일에서 네. 아무리 길어도 한 달 안에서 다 연결을 하고 있는 사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가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네. 특별히 그 뭐 인증받은 센서도 있지만 그거 아닌 프로젝트성으로도 막 계속 지금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남규원님, 이분은 마사회, 한국 마사회인데 말에 센서를 장착할 예. 계획인데 기계 말고 동물 등에도 사용한 예가 있는지요? 야, 훌륭하네요. 멋집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거 네. 동물에 근데 정말 멋진 계획을 네. 가지고 계시네요.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안 될 거 없을 것 오히려 같아요. 더 이게 네. 더 그 뭐야 지금- 말이 말을 할 겁니까? 말은 말도 못하잖아 우리가 말 우리가 못 네. 알아듣는데. 지금 라즈베리보다 작은 그런 네. 하드웨어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거 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네. 자, 그다음에 이규숙님, 다른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하기 위한 API 또는 라이브러리는 얼마큼 지원 가능한지요? 요건 제가 저희 아까 그 마켓플레이스 말씀드렸는데요. 거기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쫙 리스트가 네, 알겠습니다. 있고요. 자, 김영덕님, 설비 보존에 있어서 예방 보존 분야에 필요할 것 같은데 모터 베어링 점검 부분에 적용된 사례는 있는지요? 예, 저게 아마 저희 산업 쪽에 G 파워 네, 아까 그쪽에 사용된 사례라고 보여지는데요. 네네. 그러한 쪽에 지금 이제 알려드린 쪽 말고도 제가 지금 여기서 구체적인 이름을 기억하기 힘든데요. 저런 산업용이나 또는 에너지 네. 저러한 부분에서 저런 시설들이 사용되는 그 고객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직접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거기 관장님께서 저기 아까 그 마켓플레이스 그 URL 있지 않습니까? 몇 개 URL 있었잖아요. 그 URL 좀 댓글에 다시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그 심우호님, 개인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초기 서비스 구축 시 생체 센서 및 다양한 진료 기록 등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해서 추가적으로 데이터가 연결 또는 수집된 상황에도 싱웍스 솔루션이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저게 좀 저희도
저희 대부분의 의료기기 장비들이 이제 기기 자체 관리를 위한 것들이고요. 진료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기술적으로는 지원은 못할 게 없어요. 근데 네. 저런 부분이 병원이나 네. 이런 보안성의 문제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비즈니스적인 문제를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런 것들은 사실 규제라든지 뭐 네, 이게 테크니컬하게 네.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적으로 풀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런 쪽에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다음에 김진섭님, LGU 플러스 IoT at 홈과 같은 솔루션 구축에 관심이 있는데요.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예,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한번 방문해서 네네. 알려드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뭐 자, 김진섭님은 이메일을 주세요. 저기 그 원부장님 이메일 댓글창에 있죠? 네. 그 이완희님, IoT 플랫폼을 사용함에 있어 센서 모듈의 표준 통신 방식이 있는지요? 블루투스 네트워크 같이. 네, 지금 뭐 블루투스 4.0이라든지 지그비 표준 통신 방식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네. 아까 말씀드린 MQTT나 코어압 이런 것들 표준 통신 방식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것들 다 연결한 사례를 가지고 있죠. 네. 자, 현우재님, 원 M2M, OIC, 올류온, 올류인 등 IoT 표준들이 서로 연동을 위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연동 정의 작업 및 테스트 작업에 싱웍스 플랫폼도 참여하고 있는지요? 아 예, 이건 제가 저희 그 본사에 질문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예, 지금 그 조랑 프로젝트나 그런 표준들에 실제로 저희가 플랫폼으로서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협력하는 형식으로 참여하고 네.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떠한 표준만 지원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네. 저희는 다양한 쪽의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 말씀. 플랫폼이니까 예, 가야 되겠죠. 그런 네. 것들 들었었습니다. 김경호님, 공장 기기 등의 단기간 구축도 좋은데 저전력과 소형화는 어떻게 되는지요? 아, 예, 저거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그 문제인데요. 네네. 좀 그렇죠. 어려운 부분이죠. 네. 아마 근데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 쪽과 파트너십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저전력화에서 소형화된 그런 하드웨어 업체들을 많이 파트너십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쪽을 저희가 직접 저희한테 연결해 주시면 제안해 드릴 수도 있고요. 네. 또 그런 것들도 저희가 찾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아, 이완희님께서는 아까 마사의 질문에 근력 측정 장치를 부착해서 1등 말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는 거 어떨까요? 네? 아, 제가 해보고 싶은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좋은 제안이신데요. 자, 유미연님은 그 지멘스 등 이제 다른 쪽의 경쟁사하고 PTC의 싱웍스와 비교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네, 저건 아까 중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네네. 드렸었는데요. 네. 이제 저러한 IT 대기업들이 사실 기존의 솔루션들을 각 모아서 플랫폼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네네. 저희는 이제 싱웍스 자체가 네. 태생적으로 IoT 플랫폼으로 그 만들어졌고 네. 설명드린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그 개발의 유연성, 속도 그리고 다양한 파트너십 지원이나 이런 네. 쪽에서는 확실히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그 오늘 이제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 많은 다른 질문은 아까 과장님께서 네네. 온라인을 많이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네네. 네. 자, 그러면 그 부장님 질문하신 분들 중에서 두 분 이름을 좀 불러주시죠. 뭐, 많은 분들 질문 잘하셨지만 그래도 네, 제가 정신없이 보는 과정에도 네네. 그 두 분을 뽑아봤는데요. 네. 류형근님, 류형근님, 강상원님 두 분을 제가 네. 좋은 질문자로서 네, 알겠습니다. 뽑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강상원님하고요. 그 다음에 강상원. 네. 강상원님하고 류형근님, 류형근님. 네, 류형근님, 강상원님 두 분은 스태프 이메일로요.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노르드 아일랜드 여행 가방 보내드리겠습니다. 류형근님, 강상원님. 네. 자, 부장님 이렇게 처음 오늘 해보시니까 별거 아니죠? 해보니까 어떠세요? 네? 엄청 긴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말씀 맞추고 가야죠. 네. 예, 뭐 짧은 시간 동안 그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좀 많은데 네. 그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네. 답변해 드리거나 또 직접 네네. 찾아뵙고 네네.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걸로 토크아이티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